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팟캐스트 두루미스 세계 이야기의 루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보통 그리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산토리니의 하얀 집? 아니면 고대 신화? 아무래도 파란 지붕의 하얀 건물들, 그리고 제우스나 아프로디테 같은 신화 속 이야기들이죠. 뭔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강해요. 그쵸.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혹시 몇 년 전에 전 세계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그리스 경제 위기 기억나세요? 아름다운 휴양지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소식이었죠. 아, 맞아요. 뭔가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는 뉴스를 본 것 같아요. 파업도 많이 하고 유럽 전체가 들썩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대체 아름다운 그리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진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그리스는 신화와 아름다운 풍경 너머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때로는 격동적이었던 정치와 경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로화를 쓰는 나라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상지라는 빛나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그리스의 진짜 모습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와, 갑자기 흥미진진해지는데요? 평화로운 관광지의 이미지와 경제 위기라니 정말 상반되네요. 먼저 정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민주주의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배운 것 같은데 혹시 그리스 아닌가요? 아테네? 정확히요.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시작됐죠. 국민이 지배한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물론 고대에는 시민의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그 정신만큼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와, 민주주의의 고향이라니. 그럼 지금 그리스의 정치 시스템도 뭔가 특별한가요? 현대 그리스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공화국이에요.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면 총리가 정부를 이끌죠. 대통령도 있지만 상징적인 국가원수 역할이 더 커요. 영국이나 독일과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럼 그리스는 처음부터 공화국이었나요? 왕은 없었고요? 아니요. 그리스도 현대사를 거치면서 왕정이었다가 공화정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20세기 후반에는 군사 독재 시절도 있었어요. 1974년에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면서 현재 정치 체제가 자리 잡았죠. 꽤나 파란만장한 현대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유럽연합, EU의 회원국이기도 하고요. 에이, EU 회원국은 알죠. 그래서 유로화도 사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2001년부터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경제 이야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스는 주로 뭘로 먹고 사는 나라일까요? 관광 수입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예리하시네요. 관광업은 그리스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 덕분에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그리스를 찾죠. GDP, 즉 국내 총생산의 상당 부분이 관광업이 기여하고 있어요. 역시 그렇죠. 그럼 관광 말고는 또 어떤 산업이 있나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해운업이에요. 그리스는 한국처럼 지리적으로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고대부터 해상무역이 발달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리스 선주들이 세계 해운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전 세계 상선 중 상당수가 그리스 소유거나 그리스와 관련이 되어 있을 정도예요. 와, 관광이랑 해운업이 핵심이군요. 농업 같은 건 어떤가요?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올리브, 과일, 채소, 담배 같은 농산물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관광이나 해운업만큼의 비중은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 특히 유로화를 도입하면서 그리스 경제는 꽤 빠르게 성장했어요. 외국인 투자도 늘고 소비도 활발해졌죠. 올림픽 개최, 2004년 아테네 올림픽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고요. 오, 뭔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 분위기였네요. 네, 그랬었죠. 하지만 밝은 면 뒤에는 그림자도 있었어요.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났는데 세금은 제대로 거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도 지적되었죠. 그러다 2008년 전 세계를 덮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아, 그 유명한 금융위기요. 그게 그리스에도 영향을 미친군요. 네,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스 정부의 재정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나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국가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던 거예요. 결국 2009년 말 그리스는 국제사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구제명령이요? 그게 뭐죠? 쉽게 말해 나라가 돈이 없어서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못 갚을 것 같아요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등이 구제명령을 제공하는 대신 그리스에게 아주 강력한 긴축 정책을 요구했어요. 긴축 정책이라면 허리를 졸라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공무원 임금 삭감, 연금 축소, 공공지출 대폭 삭감, 세금 인상 같은 조치들이었죠. 당연히 그리스 국민들의 삶은 엄청나게 힘들어졌어요. 실업률이 치솟고 가게들은 문을 닫고 거리에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죠. 듣기만 해도 정말 암울하네요. 국민 반발이 엄청났겠어요. 네, 정체적으로도 큰 혼란이 왔어요.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여러 번 바뀌기도 했죠. 심지어 그렉시트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렉시트요? 브렉시트는 들어봤는데 그건 영국이 EU 탈퇴한 거잖아요. 그럼 그렉시트는? 네, 그리스가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들의 모임인 유로존을 탈퇴하거나 심지어 EU 자체를 탈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신조어였어요. 만약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했다면 유럽 경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줬을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됐죠. 와, 정말 한 나라의 경제 문제가 유럽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리스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탈퇴했나요?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피했어요. 여러 차례의 구제명령과 힘겨운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그리스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야 했죠. 그럼 지금 그리스 경제는 좀 나아진 건가요? 뉴스를 보면 예전만큼 심각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힘든 시간을 거쳐 그리스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관광업도 다시 활기를 찾고 있고 외국인 투자도 조금씩 늘고 있죠. 정부도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국가대출이나 청년 실업률 같은 문제들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겠네요. 민주주의의 발상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정치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 위기는 정치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하지만 그리스 국민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요구하며 민주주의를 실천해 왔다고도 볼 수 있죠. 오늘 덕분에 신화와 관광지 너머의 그리스, 특히 정치와 경제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아름다운 모습 뒤에 그런 아픔과 극복의 과정이 있었다니 그리스가 다시 보이네요. 그리스의 이야기는 한 나라의 경제와 정치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제관계가 국내 상황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또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과 사회의 역동성도 엿볼 수 있죠. 맞아요. 이제 그리스를 생각하면 단순히 산토리니나 제우스뿐만 아니라 뜨거운 토론과 변화를 겪어온 모던 그리스의 모습도 함께 떠오를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그리스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루미스에게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그리스 말로 야사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희가 오늘 나눈 이런 흥미로운 지식들은 사실 두루미스 위키에서 가져온 거랍니다. 두루미스 위키는 인공지능, 바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위키 서비스인데요. 세상에는 정말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들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특정 언어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두루미스 위키는 이렇게 흩어지고 언어 장벽에 막혀있는 지식들을 AI가 똑똑하게 모아와서 하나의 완성된 정보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곳이에요. 중요한 건 AI가 아무 내용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출처의 정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연결해서 여러분께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여러 조각으로 나뉜 퍼즐을 AI가 맞춰주는 것과 같죠. 그래서 두루미스 위키에 오시면 언어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지식들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저희는 두루미스 위키가 세상에 숨겨진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인류의 소중한 기억들을 잘 기록해서 지식으로 세상이 더 잘 연결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접하신 내용처럼 두루미스 위키에는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흥미로운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두루미스 위키를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두루미스 위키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들을 꾸준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